27일 후면은 9월 모의고사 보거든? 9월 모의고사가 9월이 아니라 8월 31일이야, 수요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듣기 숙제도 꼼꼼히 하고. 드로우백 뜻이 뭐야? 그쵸? 결점이나 단점이죠. 결점이나 단점. 이거는 너네 모의고사 20번 때에도 나올 수 있는 단어다. 혹은 내신에. 보상의 단점이죠. 근데 어떤 보상이냐면 이렇게 단어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 형용사다. 형용사.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으면 위험성이 낮은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보상의 결점. 그러니까 위험성이 낮은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보상에는 안 좋은 점들이 있다 라는 글인데, 이거 어디 보고 답을 유추할 수 있었냐? 몇 번째 문장 보고? 위에서 몇 번째, 밑에서 몇 번째, 혹은 단어를 불러봐. 첫 번째 문장 시작하는 단어. 어디로 찾아왔어? 아니 얘기 재밌게 듣고 나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받고 빠진다고? 이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상호 호혜주의? 서로 돕고. 몇 번째 줄?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네, 리틀 찬스. 그쵸. 그거 리틀 찬스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 얘기하는 이 문장. 이 문장도 괜찮고 또 다른 문장 찾아온 친구 있어? 니네가 얘기를 해야지. 내가 맞다 틀리다 괜찮다 얘기를 해주지. 다 여기 찾아왔냐? 그 다음 문장? 그쵸? 그 다음 문장도 괜찮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 같이 한번 보면은 corporation 하면은 기업이잖아. 기업이 보상을 establish라는 단어 엄청 자주 나오거든. 확립하는 거죠. 뭔가 그 건물 같은 걸 세우는 것도 있는데 그 무형의 법이나 제도 같은 것도 확립할 때 established. 기업이 보상을 확립했답니다. 근데 어떤 보상이냐면 performance, 성과를 드라이브 하면 뭐 운전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촉진시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 드라이브에 촉진시키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동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있잖아. 성과를 촉진시키는 보상을 확립했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버는 그러한 주체잖아. 그러니까 기업이 성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보상이라는 것을 이제 세웠나 봐. 보상해주는 거. 그게 돈이든지 뭐 칭찬이든 무형의 것이든. 종종 이러한 보상이라는 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버짓하면 뜻이 뭐야? 예산, 정해진 돈이죠. 회사에서. 예산을 충족시키고 위험성은 피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상이라는 것은 얼라류 동사죠. 매니저들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하고 있죠. 안전한 상품에. 근데 이 안전한 상품이 어떤 안전한 상품이냐면 리트라면은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외웠는데, 얘를 극소수라고 해석하면은 더 직역해서 이해하기가 쉽거든. 극소수의, 그러니까 아주 적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안정적인 상품이죠. 그쵸? 큰 손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아주 적잖아. 하지만 또한 어때? 극소수의 가능성을 제시하죠. 무엇에 대해서도? 큰 이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니저들이 크게 잃을 일도 없지. 빅 로스 할 일도 없지만 크게 뭐 할 일도 없어. 크게 이익을 얻을 일도 없는 거죠. 이러한 보상이라는 건 완전히 어떠한 동기를 막는 거죠. 더 위험한 경로를 explore, 탐구할 동기를 막는답니다. 회사는 보상하는 거죠. 속도를. 근데 어떤 속도냐면은 낮은 위험성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마켓, 판매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판매되는 속도의 보상을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그러니까 회사, 컴퍼니스, 코퍼레이션이랑 동의어잖아. 회사가 누구한테 상줘? 어떤 속도의 상줘? 위험성이 낮은 상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속도.
그러니까 크게 잃을 일도 없지만 크게 돈 벌 일도 없는 그런 속도에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의같이 지칭하는 건 누구야? 그들이 희망하고 있다고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누가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하겠어? 그쵸? 컴퍼니겠죠. 되냐? 뭔가 획기적인 걸 바라면서도 정작 그들이 칭찬하고 보상해주는 건 그렇지 못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보상하니까 결과는 극소수의 에피타이트, 욕구죠. 뭐에 대해서는 욕구를 잘 못 느껴, 리스크. 위험성에 대해서는 욕구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오버도즈, 어떻게 돼? 과다 복용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는? 인크리멘트를 별표 단어, 서서히 나아지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되냐? 그러니까 위험성은 덜 감소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어떠한 아이디어야? 레디컬 뉴 아이디어거든. 급진적인 거, 완전히 획기적인 거 원하면서 실제로는 뭐를 과다 복용하고 있어? 조금씩 좋아지는 아이디어를 과다 복용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흥미롭게도 그런 매니저들은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블라인드 세모가로죠. 분사구문이다. 알지 못하는, 여기서 형용사로 알지 못하는 이란 뜻으로 쓰였다. 알지 못한 채로. 근데 뭐를 알지 못하냐, 매니저들이. 행동을 알지 못하죠.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은 조직이 explicitly 뜻이 뭐야? 명시적으로도 그런 행동에 보상하지. 위험성은 낮지만 수익성도 낮은 그러한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행동은 알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매니저들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정작 회사 시스템이 그렇다는 걸 모르고 좌절한다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지 이러고. 형편없이 배들리, 형편없이 설계된 수일치는 여기에서 시스템에 맞추는 거 알죠? A or B니까 B에 수일치 맞추는 거다. 형편없이 설계된 메저먼트, 평가나 혹은 측정, 척도란 뜻이 있다. 척도란 뜻도. 통계 관련해서 척도란 뜻이 있거든. 형편없이 설계된 평가나 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뮤트가 무슨 뜻이야 여기서는? 약화시키는 거죠. 그쵸? 나머지의 규칙들을 비록 최적으로 설계가 되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가 잘 설계하려고 보상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결국에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 보면 이 블라인드라는 단어 있잖아. 사실 이 블라인드라는 단어 장애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을 블라인드라고 하냐? 그쵸? 맹인의, 시각장애인, 맹인의란 뜻이 있고, 또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인이란 뜻이 있는 거. 맹목적인, 맹인의 맹목적인. 그리고 여기 쓰인 것처럼 알지 못하는 이란 뜻도 있는 거. 이게 선택지 1번이 이 표현이 앞으로 선택지마다 무조건 하나씩 나오거든. 이펙트 A on B거든. 얘랑 동의어가 뭐 있냐? 팩트. 그 다음에 명사로 influence도 영향이란 뜻이 있다. influence. 동의어. 벌써 밑에 지문 보니까는 선택지 몇 번에 같은 표현이 나오냐? 5번 보이죠? 똑같지? on. 얘 한 세트로 보면 돼. influence A on B. 그러면 얘 해석 어떻게 해? 1번. 동기의 영향력이죠. on은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무엇에? 미치는. 어디에 미치는? 직장의 성과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화살표로 치면 동기가 그 직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런 얘기 아니죠. 동기가 높고 낮고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2번 방법이죠. encourage, 장려하는 방법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at work는 직장에서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어제 고3 수업하니까 작용하는 이란 뜻으로도 쓰이더라고.
작용하는 둘 다 외우고 문맥상 적절하게 해석하면 된다. 기계 같은 거 나오거나 무슨 생물학 실험 같은 거는 작용하는 이란 뜻도 있겠지. 화학 실험 같은 거 작용하는. 그러니까 직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장하는 장려하는 방법 아니잖아. 창의적인 생각 아니고. 3번 characteristics 뜻이 뭐야? 그쵸. 특징 혹은 특성. 가장 효과적인 보상의 특징.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보상엔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거 아니고. 5번 difficulties 어려움. 일관적인 consistent 일관적인 보상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어렵다. 이런 내용도 아니죠. 되냐? 모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보상 시스템 하는 게 어렵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질문이 이해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선택지의 답은 일단 몇 번이야? 3번이죠. 이해했냐 이 질문? anticipation 하면 예상이잖아. 예상에 violation 하면 위반이거든. 위반이나 거스름인데 법 같은 거나 상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뜻을 거스른다고 하잖아. 기대나 예상의 거스름이죠. 위반. 근데 뭐로 써야 이게? 농담의 요소로서 기대를 거스르는 게 뭔가 효과가 있다. 조크의 요소로서, 농담의 요소로서. 이거 어디 보고 답을 유추할 수 있었냐? 그쵸? 이 부분이죠. 밑에 세 번째 줄. 그쵸? 그러니까 이 답의 근거로 나온 expectations랑 선택지의 동의어로 쓰인 게 이 anticipation인 거죠. 전부 다 기대나 예상이라는 뜻이 있잖아. 되냐? 이 질문은 어렵지 않으니까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부터. 3명의 남자가 있었답니다. deserted island. 어디야? 무인도에. 언제? 그들이 뭐 했을 때? 램프를 찾았을 때. 근데 램프가 뭐를 갖고 있어? 진이를 갖고 있죠. 그 안에 이시리칭 하는 건 램프고 뭐 한 후에 램프를 비빈 후에 진이가 emerges 뭐 했어? 나타나서 얘기했죠. 내가 뭐 한다고? 너의 각각에게 하나의 소원을 준다고. first man이 뭐라고 얘기했어? 아이위시 가정법 기억나죠? home은 집에라는 부사다. 집에.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집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베니시스 뭐 했어? 사라졌어. 즉시 두 번째 맨도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집이면 좋을 텐데. 그리고 또한 사라졌죠. 근데 총 3명이었잖아. 마지막 맨이 뭐래? 내 친구들이 그립다. 그들이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그쵸? 친구 잘 사귀어야 되죠. 이러한 농담을 들었을 때 얘들아 이 knowledge라는 단어 니네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뜻이 뭐야? 지식이 얘들아 그 엄청난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 알고 있는 상태 알고 있는 것을 knowledge라고 한다. 그럼 이걸 직역하면 우리는 액티베이트 활성화 시키는 거잖아. 우리의 알을 지식을. 근데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니네 뭐 생각나? 진이 생각나죠? 진이 어떤 진이? 세계의 소원을 granting 주는 진이 생각나잖아. 또한 부가나청가 우리는 또 무인도 이야기도 활성화시키고 즉 기억난다는 거야.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도 기억나는데 또한 뭐도 생각나냐면 무인도 이야기도 기억나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도 기억나? 어떻게 캐릭터들이 구조를 필요로 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낸다는 거죠. 이러한 암이라는 게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진리를 찾는 게 어때? 멋진 기회라는 걸 얘기해주죠. 왜? 옵션. 구조에 대한 옵션이라는 게 제한돼 있잖아. 3번으로. 그쵸? 각각 한 번이니까는 한 명당 한 번인 거잖아. 3명 뭔 말인지 되죠? 첫 번째 처음에 두 남성은 어떻게 했어? 기대가 된 대로 했잖아. 무엇에 따라서? 이러한 지식에 따라서. 총 3번 이루어주는데 한 명당 한 번이니까는 집에 가고 싶다고 해야지 부자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상된 대로 했잖아. 근데 스토리가 funny, 재밌어지는 거죠. 언제? Third man이 뭐 했을 때? 우리의 기대를 위반했을 때. 그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다는 걸. 저스트 단지 하나의 가능한 엔딩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걸 깨닫죠. 그 마지막 엔딩 그리고 그 가능한 엔딩은 어때? 재미있어? 재미없잖아. 집에 가는 거 뻔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뮤즈드 어떻게 돼?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죠. 뭐해서? 우리가 잘못된 가정을 했다는 걸 알아서 오직 한 가지 엔딩에 대한 되냐? 재미 이해했지? 선택지 1번에 해석 어떻게 할 거야? linguistic 뜻이 뭐야? 언어적 또 나오죠. 언어적 특징 효과적인 농담의 언어적인 특징. 그러니까 진짜 효과적이라는 건 진짜 웃긴 농담인 거잖아. 농담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안 웃긴 거거든. 웃긴 농담의 언어적 특징에 뭐가 있냐 이런 글 아니죠. psychological 뜻이 뭐야? 심리학적 psychological 심리학적 이점이죠. out loud는 소리 내어라는 뜻이야. 소리 내어 웃는 것에 심리학적 이점이 뭐가 있냐? 4번 importance 얘 품사 뭐야? 명사죠. 중요성 공유된 정보의 중요성 농담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 NCT 얘기할 때도 이미 전에 공유된 정보가 있어야지 재밌는 거잖아. 그런 얘기 아니죠. 5번 조크의 영향력. 근데 농담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대? interpersonal? 그쵸. 대인관계 한마디로 그냥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농담 뭐 잘하면은 뭐 친해지기 쉽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 농담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답을 3번으로 고르면 되고 이거 오늘 지문 3번이 가장 이야기 뭔 소린가 싶은 지문일 텐데 오답을 1번이나 2번으로 골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으로 골랐나? 얘들아 일단 지문 읽어왔으니까 토픽이 뭐야? 토픽 가장 중요한 단어 이거 별표 3개거든? 너네 수능 때도 출제될 수 있고 이번 9월 모의고사에도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다. 항상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지문이거든? 토픽 한번 뽑아봐. 수명이죠. 수명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연장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고급진물로. 장수. 그래서 장수죠. 장수와 에이징은 뭐냐? 에이징. 늙는 거잖아. 노화. 장수와 노화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토픽 하나는 뭐야? 그쵸? AI. 토픽만 뽑았잖아. 토픽은 한마디로 글감이거든. 글감을 뽑는다고 봤을 때 이 2개만 글감만 제대로 뽑았어도 선택지의 답이 한번 선택지 답 한번 보자. 토픽만 뽑고 내 뭔 말인지는 몰라도 이게 오래 사는 것과 늙는 것 그리고 AI에 관한 글이다라는 걸 알면 선택지 1번 의학적 요인들 얘 인과관계 동사인 거 알죠? lead to 얘 해석 무엇으로 이어지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 야기하다 일으키다 전부 다 괜찮다. 근데 이 인과관계가 엄청 중요해 영어에선.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봐. 의학적 요인들이 뭘로 이어질 수 있대? 덕인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글인지 여기에서는 AI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토픽만 봐도 지우고 2번 기대하지 못한 발견이죠. 근데 기대치 못한 발견이 뭐해? 슬로우 다운 늦추죠. 무엇을? 에이징 프로세스 노화의 과정을 늦추는 기대치 못한 발견. 이것도 AI가 없네. 3번은 potential 여기서 명사로 쓰였죠. 잠재력, 가능성. pharmaceutical 얘도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단어거든. 읽을 수 있어야 돼. pharmaceutical 제약의 약과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거야. 약사. AI 제약의 진보의 가능성. ing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인간의 longevity 장수를 extending 연장하다. 성 같은 거를 길게 연장하는 걸 extend라고 하거든. extend. 그 다음에 이렇게
덩어리 면적이 넓어지는 걸 expand라고 해. expand. 응? 얘가 확장하다야. 확장하다. 그러니까 이미지화해서 외우는 게 가장 정확해. expand. extend는 연장하는 거. 선을 연장하는 거.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거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선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인간의 장수를 연장하는 것에 있어서 AI 제약 진보의 그죠 가능성. 4번은 primary concern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이 뜻 아는 거 다 말해봐. 염려. 그쵸 관심사. 염려가 걱정이란 뜻인 거 알죠? 어? 주요 관심사. 주요 그쵸 관심사죠. 무엇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근데 어떤 소비자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는 것 같아? 안티에이징 하면은 항노화잖아. 항노화. 즉 노화 방지. 노화 방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주요한 염려가 뭐냐. 그러니까 막 주름 없애는 그러한 상품 같은 거 살 때 소비자들이 뭐를 되게 걱정하냐. 이러한 글인지. 얘 또 나오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제대로. 또 나오지. 응? Pharmaceutical 제약 정책의 영향력. 그러니까 제약 정책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Reversing aging 노화를 reverse 그쵸 뒤집는데 역행시키는데. 그러니까 노화를 역행한다는 건 얘 reverse라는 단어가 반대로 돌리는 거잖아. 역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잖아. 역으로 돌리다 혹은 뒤집다인데 노화를 역행하면 어떻게 되겠냐? 젊어지죠. 심지어 젊어질 수 있다는 거야. 약으로. 같이 한번 집중해서 봐봐. 이 질문 어렵거든. 고3 애들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같이 보면 진보 있죠. 인간의 런저비티 장소에서의 진보라는 게 이 to는 여기에서 가주어가 아니라 make 뒤쪽에 있으니까는 목적어 가목적어 to가 진목적어죠. 영어는 뭐든지 길면 뒤로 다 보내버리는 거. 인간의 장수에 있어서의 뭔가 발전이 가능하게 만든답니다. 뭐를 가능하게 만드냐면 속도를 늦추고 속도 늦추는 건 당연히 천천히 늙게 만들거든. 근데 심지어는 뭐를 리버스 반대로 돌려버려. 노화의 과정을. 그건 천천히 늙도록 만드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뭐도 할 수 있어. 다시 젊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34살인데 나를 20대 초반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과학적 발전이 1900년대 세계적인 기대 수명이 평균 31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짧죠. 난 거의 지금 죽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1950년에 그거는 48살이었고 2010년에는 그것이 70세로 이르렀죠. 비록 방법 있죠. 늦춘다고 심튼 노화의 증상을 늦춘다고 약속하는 방법이라는 게 일단 메소드에 걸리는 동사가 뭐야? 해보죠. 심지어는 라이프, 삶이라는 것을 프로롱 연장시킨다고 약속하는 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프로롱이랑 병렬되는 건 뭐야? 5월일 사이로 슬로우 다운 알죠? 응? 그러니까 얼도 보면 내가 너 늙는 거 증상 있지? 주름 생기고 그런 거 늦춰준다고 약속하는 방법이나 심지어는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방법이 이미 빌리언 10억 달러 산업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실제 있어?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상품이 지금 있는 것 같아? 있죠? 이미 10억 달러 산업이라고. 이미 그걸로 돈 벌고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아 별별 성형 수술이랑 무슨 그 화장품 제품 있잖아. 보톡스 넣고 별짓 다 하잖아.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미 10억 달러 이미 그걸로 돈 많이 버는데 대부분의 그 제품이라는 게 어때? accomplish little이니까 거의 성취한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효과가 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있다고 하더라도 if anything 있다 하더라도 되냐?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
대부분의 산업이라는 게 드리븐 떠나오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까? 대부분의 산업이 이끌어지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냐? 베너티? 허영심. 나 젊어 보이고 싶다. 허영심. 그리고 두 번째, offers nothing. nothing, more than 이런 거 그냥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되거든. 얘 only로 해석하면 돼. only. 3번 영광펜 쳐놓고. 대부분의 산업이 허영심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고 오직 뭐만 제공해 얘들아? 찬스? 기회나 가능성? 보통 가능성으로 더 해석이 많이 되거든. 오직 가능성만 제공하는 거죠. 젊어 보이는 것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실제로 젊어지는 게 아니라 젊어 보이게 만드는 가능성이라는 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AI 있지. 이게 휴즈 큰 진보를 만들어내고 있죠. 어디에 있어서? 제약 연구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제약 연구에 큰 진보를 만들어내? 디스커버링? 발견했죠, 방법을. AI. 인공지능이 발견해냈다고, 방법을. 근데 어떤 방법이야? 늦추는 방법. 심지어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과정을 역행하는 그러한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예를 들면은 에이징, 노화와 같은 그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게 되냐? 그러니까 AI가 우리를 젊게 만들어줄 수 있대 지금. 여기서부터 더 어렵거든? 엄청난 수익 있죠. 이미 근데 이게 프로피트의 동사는 뭐야? 프로바이드죠.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서 이해해야 되거든? 엄청난 수익이 이미 즐겨지고 있어. 그 뷰티 인더스트리, 미용 산업에 의해서. 근데 무엇에 대한 산업이야? superficial?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품에 대한 그쵸 미용 산업에 의해서 즐겨지고 있다는 건 이미 미용 산업이 이러한 젊게 보일 수 있다는 상품으로 돈 많이 벌고 있어? 있어. 이미 있어. 얘네가 이미 즐기고 있다잖아. 수익 돈 많이 벌었대 얘네가. 근데 이게 글림스 힐급 봄이죠. 힐급 봄. 니네 외운 거를. 그러니까 가능성이야. 가능성 한마디로. 가능성을 제공한대요. 이러한 수익이. 이분 해석 훨씬 더 큰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한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익스텐딩. 인간의 장수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젊게 보이는 상품으로 돈 더럽게 많이 벌고 있거든. 근데 이러한 이익들 보니까 어때? 돈 더 많이 벌 수 있겠는데? 장수시켜준다 하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푸팅이죠. 동사는 will take죠. 되냐? 이 지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Holy Grail이란 뜻을 알아야 돼. 이게 성배거든? 그 중세시대 유럽에서 쓰던 그 잔 같은 거 있잖아. 근데 화면을 보면 얘들아 Holy Grail을 이렇게 영영사전으로 찾아보잖아? 그 1번 뜻이 뭐가 있어? 어떤 것을 Holy Grail이라고 한대? Something, 어떤 것이죠. 근데 너가 매우 뭐 하는 거야? want. 원하지만 매우 어때? 얻기나 성취하기 힘든 거. 그거 엄청 원해. 근데 얻기 힘들어. 이런 거를 성배라고 한대. 되냐? 그 뜻을 안다는 전제 하에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가격을 붙이는 거 있잖아. 그 성배. 성배라는 게 뭐였어? 엄청 원하지만 얻기 힘든 것. 이게 바로 노화죠. 노화를 방지하거나 역행하는 거잖아. 이런 거에 가격표를 붙이는 거 있잖아. 덕인 그 수명에 있어서 doubtlessly 의심할 여지 없이 제약의 산업을 어디까지 데려다 줄 거래? unprecedented 전례 없는 높이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건 제약회사가 돈 더럽게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AI 덕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그게 엄청 원하지만 달성하기 어렵겠지만 제약회사가 이걸로 돈 많이 벌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해주는 지문이고, 선택지 3번 보면 그래서 포텐셜이잖아. 가능성. AI 제약의 진보의 가능성이죠. 인간 장수의 연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답에 대한 근거는 however 뒤쪽으로 보통 많이 골라왔죠. 이 부분으로. 이 부분 AI도 들어있고 에이징도 들어있고. 되냐? 선택지
선택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될 것 같아? 예측하지 못한 발견이라는 건 진짜 이미 발견한 거야. 근데 방법이 나와 있진 않잖아. 가능성이 있다고만 얘기해주고 있지. 진보가 됐다고 했지 실제로 발견이 됐다는 내용은 없거든. 실제로.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어? 뭔 말인지 돼? 아, 이해했어? 뭔 말인지? 이 집에서 여러 번 읽어봐라. 그 최근에 내 죽는 건 안 무서운데 늙는 게 무섭거든. 죽는 게 무섭니 혹시? 아, 죽는 게 무섭지 않아 별로. 죽는 건 괜찮은데 내 남동생이 항상 그랬어. 내가 뭐 야 너 뭐 이거 해야지, 뭐 공부해야지, 뭐 청소해야지 하면 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딱 맨날 이러거든. 그럴 때 있지. 뭐 해야 되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아 괜찮아 그딴 거 안 해도 안 죽어. 근데 내가 그래. 이름이 국주다. 국주야 안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지 못하는 게 무서운 거라고. 너 계속 살아야 된다고. 그게 무서운 거라고. 내가 하나 그랬거든. 죽을 수 있으면 되게 편한 거야 사실. 근데 못 죽고 계속 살아야 돼 이 상태로. 그게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내가 나 항상 그 유튜브로 지식 채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실제로 구글이 노벨 상 받은 애들 모아가지고 노화를 역행하는 실험을 하고 있고 그게 20년 내에 가능하다는 거야. 사람이 무한으로 살 수 있대. 그러니까 늙어서 늙음을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어. 늙는 건 자연스러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상태가 안 늙을 수 있대. 다시 역행시킬 수 있대 유전자로.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좋잖아. 아니 너네도 솔직히 뭐 너네들 이미 노화가 시작됐을걸? 그치? 한 17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거든? 그 이제 조금씩 그 오늘이 우리 제일 젊은 날이잖아. 조금씩 늙고 있거든 실제로. 여하튼 그 사람 카이스트 교수도 나와서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탈모도 이제 고칠 수 있고 늙지 않고 살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되게 흥미로웠어요. 무슨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이 얘기를 해? 나와 수능에 이게 나와. 그러니까 노화의 원인이 실제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가설만 있어. 가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몸에서 활성화산소라는 게 생긴대.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늙는다는 가설도 있고. 이게 내가 이번 최근에 수능 완성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단백질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는데 그 세포가 계속해서 복제를 하잖아. 스스로 복제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해주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프린트를 복사기에 한번 복사를 하면 처음에 복사한 거는 되게 선명한데 계속해서 복사를 하다 보면 그게 선명도가 흐려지잖아. 혹은 기계의 결함에 따라서 뭐 파손된 부분도 있고 우리 세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제대로 복제되지 않은 세포가 축적되면서 늙는다는 질문이 나왔었거든. 여하튼 다시 젊게 살 수 있으면 좋죠. 늙기 싫어. 아파. 여하튼 너네랑은 상관없지 아직. 근데 이게 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 되게 젊어 보이잖아. 어떤 사람은 되게 늙어 보이잖아. 미리 늙어놨다고 하잖아 한마디로. 그러면서 약간 노안인 사람 보고 위로랍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너 그걸 30까지 간다? 막 이게 근데 그 유전자에 따라서 늙음의 진행 속도가 다른다는 건 유전자 지도만 제대로 밝혀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늙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이 얘기를 했거든. 그럼 네 몇 살에 유지되고 싶냐? 몇 살로? 나는 20대 후반에 얘기했거든. 27살 정도? 그 같이 있었던 친구 한 명은 지금이 괜찮대. 또 다른 한 명은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22살로. 너무한 거 아닌가? 혹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20대 초반이면? 너네는 지금 상태로 머물고 싶어? 만약에 그 나이 뱀파이어잖아 한마디로. 더 나이 먹고 싶어? 아니면 더 젊어지고 싶어? 몇 살까지? 20살 중반? 20살 중반? 그치 그때가 딱 좋았던 것 같아. 보면은 4번 보면 이것도 이해 못했지. 뭔 말인지 이해했어? 답은 1번하고 2번 많이 골랐지. 오답으로.
왜냐면 2번을 오답으로 고른 친구들은 뭐 뻔하죠. 테크놀로지컬이랑 아트, 기술이랑 예술? 토픽만 보고 고른 거죠, 그냥.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뭐 사이언티픽이랑 크리에이티비티 나오면은 뭐 미치죠. 무조건 답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3, 4번 고른 사람은 그냥 지문을 아예 이해 못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답은 5번이죠, 5번. 이게 인폼이라는 단어가 뭐 정보를 주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보여? 인폼? 인폼이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 영향을 주다. 영향을 주다. 영향을 주다. 그러면 얘도 선택지 5번도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컨트리뷰션 하면은 공헌이나 기여하는 거잖아. 뭔가 원인을 제공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도 해석을 과학의 영향을 받은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Science informed. 과학의 영향을 받은 예술의 기여죠. 근데 이게 어디에 기여를 해? 과학적 발전을 understanding,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의 영향을 받은 예술 작품이 과학 발전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라는 질문인데 이거 어디 보고 답 골랐냐? 이해했나?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이냐? 그쵸? 이 부분 골랐어? 이 부분 읽으면 알 수 있거든? 이 부분. 이 지문도 어려운데 같이 잘 한번 따라와봐. increasingly. 점점 뉴스 매체랑 인기 있는 문화가 아니라 popular이 인기 있는이 아니라 대중적인이란 뜻도 있거든. 대중적인. 그럼 popular culture 하면 뜻이 뭐야? 대중문화, 대중문화. 뉴스 매체와 대중문화가 얘 조심해. alert죠, alert. 이거랑 니네가 헷갈리는 게 alter. 얘는 뜻이 뭐야? 바꾸다고 스펠링의 배열만 달라. alter이 바꾸다고 여기서 나온 애는 alert. 얘 뭐 주의를 환기시키다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주의를 환기시키다. 그럼 뭐 알리다? 형용사로는 기민한 거야. 기민한. 되게 정신 바짝 차려 있는 거. 기민한. 딱 누가 반응하면 바로 대답하고 이런 거. 기민한 거, 기민한 거. 꼭 뉴스 매체랑 대중문화라는 게 대중에게 알리고 있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알리고 있냐면은 과열된 다이얼로그, 대화에 대해서. 근데 이 대화라는 게 underway, 진행 중인 대화거든. 무엇에 대해서 진행 중이야?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진행 중인 과열된 대화에 대해서 대중에게 알리고 있는데 daily, 형용사가 지금 3개 병렬되죠. 매일에 미라큘러스, 기적과 같은 4개구나. 과학적 예측. 되냐? 매일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과학적 예측 있잖아. 그리고 브레이크스루 뭐가? 깨고 나아가는 거죠. 획기적 발견이야. 획기적 발견이 이게 원스 한때는 어땠어? 과학의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의 소재였거든. 늙지 않게 하는 약? 이딴 거 공상과학 소재였거든? 이런 게 발표되고 있답니다. 뭐로써? 리얼리티? 현실로서. 이런 기적과 같은 뉴스가 맨날 진짜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죠. 인간 복제 이런 게. 각각의 새로운 이러한 어나운스먼트? 발표라는 게 희망을 유발하죠. 진짜로 나 젊어질 수 있나?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fierce? 두려워. 진짜 평생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고서는 두 번째 동사 guarantee, further, 추가적인 논쟁도 보장하자. 그러니까 추가적인 논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 사이에서 추가적인 논쟁이 지금 보장되고 있냐? humanitarians, 인도주의자들, 그쵸? 인간 중시하고 막 도덕성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법적 전문가, 변호사들. 그 다음에 윤리학자, 정치인, 그 다음에 대중들 사이에서 과학이랑 예술의 콜라보레이션, 협업이라는 게 심지어 중요한 인데 또
그쵸?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fundamental, vital 이런 애들 알죠?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 있답니다. 이러한 온고인 계속적인 exploration 탐구에 있어서 분사구문이죠? 이 부분을 잘 한번 이해해봐. 과학이랑 예술이 콜라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이러한 계속적인 탐구에 있어서. 근데 이 과학이랑 예술의 콜라보가 뭐해? 이미지 만들어, 이미지. 근데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야? literally 말 그대로 give shapes to 형태를 주는 거잖아. 형태를 부여하죠. 무엇에?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에.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라는 건 과학 개념. 뉴스에서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내가 노화를 역행하는 약을 만들어냈다 하면서 막 엄청 과학 발표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막 그거 알아들으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니죠. 뭔 소리야? 막 이러잖아? 그러다가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야. 노화가 진짜 역행하는 것에 대한 되게 상징적인 그림을 딱 그렸어. 그럼 우리 막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 하다가 그 그림을 딱 보면 어때? 노화가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서 과학적 진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과학자가 나와서 발표할 땐 몰랐는데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서 이게 이런 건가? 하면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근데? 이해돼? 그러니까 얘들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 너네 실제로. 그래서 내가 계속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잖아? 머릿속에 안 떠올라. 너네 내 남동생 이국주 어때? 모르지? 근데 이화 선생님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과학적 진보 결과물도 되게 추상적이고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과학을 보고 예술 작품, 노래나 이미지, 그 그림이나 혹은 무슨 춤 같은 걸로 표현하잖아? 그러면 어때? 이게 이미지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 이미지가 형태를 부여하는 거죠. 그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에. 응? 이해돼? 이해되냐고. 이렇게도 이해 못하면 아주 큰일인데. 새로운 언어랑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하면서 예술이라는 게 문학 작품도 있으니까 언어랑 이미지, 새로운 언어랑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하면서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죠. 그쵸? 대의가 누굴까? 누가 의문을 제기할까? 지문을 읽어야지. 찾아야지 얘들아. 대의가 대칭하는 게 뭐야? 뭐시요? 콜라보레이션스죠. 그 과학이랑 예술의 협업 작품 그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소셜 사회적, 문화적, 생태학적,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 영향력에 대해서 과학적 브레이크스루 획기적 발견에 대한 뭐로 예를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네. AI 영화 AI 봤어? AI?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 봤지? 거기에서 아기를 못 갖는 집이 있는데 AI를 만들어서 아기를 입양하거든. 기계 아이를. 근데 버려. 나중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 AI를. 그 AI가 그 엄마 찾아가는 얘기인데 개 슬퍼 진짜. 울었잖아. 나 이거 말해도 되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에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울었어. 그 아이가 방에서 테디라는 친구가 있어. 테디랑 같이 침대, 걔는 절대 끝까지 안 죽잖아. 테디랑 같이 엄마를 기다리거든? 그럼 평생 기다리는 거야. 여하튼 그냥 그거를 보면서 그런 과학과 예술의 콜라보잖아. AI라는 과학적 기술을 영화라는 예술로 콜라보하니까 어때? 의문 제기하죠. 진짜 이게 맞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냐고. 이런 거를 제시해준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기계인간 맞아? 많은 예술가의 작품이라는 게 이게 영향을 받았거든. 과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염려에 대해서도. 근데 이 염려라는 게
유발이 된 거거든. 자연의 모디피케이션 수정에 의해서. 이 앤드레이 사이로는 프로바이드랑 뭐가 병렬돼? 인베스토게이트. 많은 예술가의 작품이 이슈나 염려에 대해서 인베스토게이트 조사해야지. 조사도 하는데 심지어는 제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거죠. 기회 제공하죠. 어떤 기회? 면밀한 관심을 줄 기회를 제공하죠. 진보에 대해서 과학적. 그리고 또 리플렉트랑 병렬인 건 투페이죠. 되냐? 심사숙고할 기회도 제공하죠. 경계에 대해서 과학과 인간의 상상력에. 되냐? 그것들은 생각한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형성하는지, 즉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대가지층하는 건 역시나 뭐야? 무엇이 우리가 자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좀 고려하는 것 같아. 많은 예술가들의 웍스. 눈뜬 장님 아니지?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이 우리가 어떻게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한다고. 그쵸?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둘 다 욕구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냐? 제네틱, 유전학의 구성을 매니플레이팅, 조작하잖아. 씨 없는 수박 이런 거 만들잖아. 응? 그 다음에 뭐해? 체인징, 형태와 생산성도 바꿔버리죠. 동물과 다른 유기체들에 대한. 되냐? 그러니까 선택지 1번 한번 봐봐. inquiry 하면은 뜻이 연구야. 과학적 연구의 복잡성.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가 되게 복잡해.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되게 복잡하다. 즉 아니죠. creativity. 2번 rapid, 급진적인 기술적 변화의 영향력. 또 나오죠. 근데 급진적으로 기술이 변화하는 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 예술의 생산에. 그러니까 2번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예술 작품이 뭐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면서 예술 작품, 예술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아니잖아? 응? 2번 디스팅션은 뜻이 뭐냐? 차이나 구별, 구분 이런 뜻이 있거든? 알지 얘들아? 응? 예술적인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을 구별한다? 뭔 헛소리야? 4번 어려움이죠.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의 어려움이죠. 학문 분야에 걸쳐서 서로 의견 전달하고 협업하는 게 어렵다 이런 내용 아니잖아? 5번 과학의 영향을 받은 예술작품이 기여하고 있잖아. 무엇에? 과학적 발달을 이해하는데. 그쵸? 뭔 말인지 돼? 이해하니? 디서플린이 학문 분야란 뜻이 있다. 학문 분야? 무슨 절제력 이런 뜻이 있기도 한데 학문 분야란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얘들아 이해돼? 되죠? 믿고 있어? 이 지문도 중요하죠. 왜냐면 되게 다잖아. 이거 얘들아 토픽이 뭐야? 이 지문 토픽. 그쵸? 패스트 패션이죠. 패스트 패션. 이거는 이제 고1, 2, 3 통틀어서 다 나오는 지문이거든. 패스트 패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패스트 패션 하면은 뭐 환경 오염시킨다 이런 내용만 나오거든. 근데 고3 되면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선택지의 답은 몇 번이야? 그죠? 1번이죠. 1번. 이거 오답 고른 사람은 아마 4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1번부터 보면 드라마틱, 극적인 라이즈, 부상, 부흥이죠. 부상, 부흥. 이 명사로 쓰인 거죠. 극적인 부상과 영향력이죠. 패스트 패션이 그러니까 갑자기 인기 있어졌다가 또 영향력도 커졌다. 이러한 내용. 되냐? 같이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어디 국가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US? 미국이 최소 70%의 클로딩은 의류다. 의류를 만들어냈답니다.
미국인들이 구매하는 1970년대만 해도 자급자족 가능했네. 30% 제외하고는. 왜냐면 최소 70%니까. 땡스 투는 전체 사죠? 뉴딜 정책 알죠? 뉴딜 정책 덕분에 대부분의 20세기 동안 브랜드랑 manufacturers, 제조업자들이 기대되었죠. 엄격한 국가의 노동법을 따르도록 그 기대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뉴딜 정책이라는 게 경제 부흥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네 노동자들 똑바로 돼. 이렇게 조금 했었던 거죠, 이 기간 동안은. 하지만 1980년대에 새로운 분야 있잖아. 의류 사업의 새로운 분야가 크롭투업 뭐 했대? 그죠? 발생했죠. 불쑥 나타났죠. 되냐? 그게 바로 뭐야? 패스트 패션.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은 1980년대에 발생한 거네. 후반에. 1989년생인데 내가 태어날 때쯤인가 본데. 이게 정의 내려주는 거거든. 정의. 동격으로 정의 내려주는 거다. 이 패스트 패션이 그래서 뭔데? 트렌디. 무슨 뜻이야? 그쵸? 최신 유행에 너 진짜 트렌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 최신 유행에 근데 비싸 안 비싸? 인익스펜시브 비싸지 않은 옷의 생산이죠. 근데 어떻게 생산해내? 베스트 어마운트? 그래서 엄청난 양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속도로? 라이트닝? 빛의 속도로. 그쵸? 근데 어디에서 만들어? 서브컨트랙티드? 하청 계약된 공장에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은 유행하는 비싸지 않은 옷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엄청 많이 만드는 거야. 빛의 속도로. 하청대학 계약 그냥 보통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투비솔도 어떻게 돼? 판매가 되는 거죠. 수천 개의 체인 스토어에서. 되냐? 이해되죠? 패스트 패션이 뭔지. 싼 옷을 겁내 많이 만들어 대량 생산해내는 거잖아. 그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뭐해? 제조 비용을 삭감하죠. 그 다음에 가장 싼 노동이라는 게 이용 가능하죠. 세계에서 푸어리스트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보통 필리핀,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공장 많이 있잖아. 어렵죠 지문이. 이게 영어가 아닌 것 같지. 오브 슈어링 하면은 슈어리 원래 무슨 뜻이 있어? 그쵸? 해안선이란 뜻이 있어. 해안선. 해안선이라는 뜻이 있는데 해안이라는 뜻이에요. shore, 해안. 이렇게 지도 보면 이렇게 바다 근처로 이렇게 선 있는 거 shore이라고 하거든. 오브는 제거, 박탈의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브 shore는 뭐야? 그 국가를 벗어나는 거거든. 해안선 벗어나는 거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삼성이 한국에서 휴대폰 안 만들거든. 갤럭시 안 만들거든. 중국에서 만들거든. 왜? 가격 낮추려고. 오브쇼어링은 그러니까는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얘기하는 거야. 중국 같은 데로. 생산기의 해외 이전이라는 게 커톤 인기를 얻었죠. 산업 전반에 걸쳐서. 휴대폰, 옷 전부 다 해외로. 되냐? 어떻게 되면서? 세계화라는 게 unfurling, 별표 단어 차례로 펼쳐지면서. 어렵죠? 비록 그것이 뭐로써 시작했어? 작은 구석에서 시작했거든. 비즈니스의 작은 구석에서 시작했지만 패스트 패션의 remarkable 엄청난 성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유추 가능한 건 전부 다 생략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해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고3 되면 더욱더 생략되거든. 패스트 패션의 엄청난 성공이라는 게 enviable? 부러워할 만한 것이어서 enviable? 그것이 곧 reset the rhythm. 리듬을 재설정했죠. 뭐에 대해서 어떻게 옷이? 근데 그 의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부터? from luxury. 명품부터 뭐 구찌, 프라다 이런 거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거죠. 명품부터 어디까지? 운동복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컨셉트 만들어지고 홍보되고 그 다음에 팔리는 방식의 리듬을 완전 재설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무조건 국내 생산했는데 이제 뭐 해외에서 싼 데서 다 만들어낸다는 거다. 근데 그것에 일조한 산업이 결국엔 뭐라는 거야? 패스트 패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응? 영향력은 아주 드라마틱했답니다. 지난 30년 동안 패스트 패션이 성장했답니다.
from A to B 보이죠? from 변화 from A to 보이냐? from A to B 지금 애들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거니? 나 혼자 하는 느낌? 가끔 되게 외로울 때가 있어. 우주에 혼자 있는 느낌? 패션이라는 게 성장을 했거든. 아까 빌리언은 10억이라고 했잖아. 10억에 10억, 100억, 1000억 5천억의 거래에서 primarily 주로 domestically 국내에서 생산이 되었었거든. 5천억 산업에서 from 2.4 trillion 2조 4천억 트릴리언이 1조거든. 1조. 그냥 큰 돈이구나 생각해도 상관없어. 2조 4천억의 연간 글로벌 세계 자이언트 거대 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뭔 이제 되냐? 내수용에서 이제 완전 세계적인 산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선택지 1번 봐봐. 극적인 부상과 영향력이죠. 패스트 패션에. 그쵸? 다른 명품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잖아. 2번 패션의 사이클 반복되는 트렌드 해마다 아니죠. 뭐 유행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내용 아니고 3번 이점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얘들아. 융통성 있는 노동법의 이점 어디에 있어서? 패션 산업에 있어서. 애들아 항상 기업이랑 소비자 입장은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기업이랑 소비자 노동자가 항상 이렇게 대척점에 있잖아. 자기 이익이 있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주고 싶어? 돈 많이 안 주고 싶잖아. 노동자는 어때? 돈 많이 받고 싶잖아.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든. 그럼 3번 문장에서 융통성 있는 노동법이라는 건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노동법이 되게 융통성이 있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 야, 노동법이 원래 없었어. 잘 한번 보라고. 야, 원래 가내수공업이었잖아. 너네 예전에 태어났으면은 농사 짓고 있어야 되거든. 지금 농사 짓고 옷 짜고 있어야 되거든. 남자들은 가서 이제 밭일하고 우리는 그 새참 내가고 이랬던 시기거든.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야? 그 산업혁명 막 맨날 그 인간 힘으로 막 옷 하나 거의 막 근근히 해 입고 맨날 땡볕에서 일하고 하다가 이거 배웠지 학교에서. 스팀 엔진이 개발됐잖아. 스팀 엔진, 증기기관, 기계 힘이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잖아. 옷 막 100벌, 1000벌, 만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필요 없어진 거죠, 인간에. 이제 인간의 신체적 힘이 아니라 지력, 머리 똑똑한 애들이 돈 많이 버는 시대가 됐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예전엔 다 똑같았거든. 평등했어. 잉여 재산이 없었잖아. 다 맨날 근근히 먹고 사니까 옆집에서 쌀 빌려오고 막 갚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잉여 재산이 많아지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제 똑똑한 사람이 이제 공장을 차려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노동법이 있었겠어? 기업들이 자꾸 횡포 부리고 막 아동 노동 착취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노동법이 생겨난 거거든. 너 이제 최소 임금은 주자. 최저 임금도 결국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하도 기업이 횡포 부리니까 최저임금이 나타난 거거든. 뭔 말인지 돼요? 그러면 융통성 있는 노동법은 누구에게 이로울 것 같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건 기업에게 유리하지. 기업 야 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우리 돈 못 벌어 회사. 이런 거 막으려고 노동법이 있는 거거든. 근데 법이 막 융통성 있어.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면 노동자한테 불리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융통성 있는 노동법에 대한 얘기도 아니지만 여기 나오잖아. Strict National Labor Law. 엄격한 국가 노동법. 이거는 노동자 지켜주겠다는 거거든. 기업 너네 똑바로 해.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 4번? 나보다 니네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오버 프로덕션 하면은 과잉 생산이에요. 과잉 생산. 어떻게 패스트 패션이 더 플래닛은 어디야? 지구죠. 지구. 응? 지구를 파괴하고 있냐. 이게 보통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지문에서 나오는 거거든. 패스트 패션 옷 너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석유가 아니래. 1등이 옷이래. 옷을 너무 많이 사고 버려가지고 지구가 오염되고 있대. 나온다. 모의고사에 수능이나 되냐?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놔야죠. 4번도.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맨날 그 옷 추천해주고 그런 거 그런 게 다 쓰레기잖아. 쓰레기. 걔네 그 옷 다 입겠어?
너무 또 내가 막말이 직원했나? 저도 그거 많이 보거든요. 보면서 걱정돼. 걔네 막 한 달에 막 수십 벌씩 사잖아. 막 나 이거 샀어요, 저거 샀어요, 막 이러면서 무슨. 근데 처음에 재밌어서 봤다? 근데 하도 그 영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면 저 옷을 진짜 다 입나? 싶기도 하고 무슨 뭐 그 사람들은 광고 때문에 협찬 받아서 막 한 10벌씩 받잖아. 그럼 분명 그거 다 안 입을 거거든? 그래서 조금 의문스럽더라고. 과연 저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여하튼 문화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그리고 패션 비즈니스의 미래. 이거 우리 너무 개무시하네. 무슨 소리야 이게. 답의 근거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너네 찾았어? 1번으로. 그쵸?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서 리듬을 리셋시켰다. 어? 돼요? 돼.